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주요 발언들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 대통령 취임 후에 세 번째 여야 지도부 초청이었고 또 상춘제 보수공사가 끝난 뒤에는 처음 열린 또 행사 아니었습니까? 먼저 그렇죠. 오늘 회동의 의미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어쨌든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줬다는 부분은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까 상춘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상춘제가 30년 됐거든요. 건립된 지. 근데 그걸 보수공사를 7월 31일부터 해서 거의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 손님 맞은 게 오늘 이제 여야 대표들 불러서 손님을 맞았는데 그만큼 네. 청와대가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갑자기 계획에도 없었던 NSC 그 벙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를 방문하는 방문을 했었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동행을 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여야 대표들이 안보에 대한 중요성들을 함께 각인한 또 느끼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끝내 불참에서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뼈아픈 부분입니다. 네. 우리 제1야당이 청와대의 여야 정당 대표회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반쪽 회담으로밖에 우리가 이제 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런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모이는 것은 협치를 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소수 정권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인준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홍준표 대표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의 의사를 보여주지 네.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치를 위한 자리에는 둘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겁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낙마를 요구하는 게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화답을 하지 않고 설사 몇 분이 낙마를 했지만 그것은 자진사퇴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네. 전향적으로 대통령께서 스스로 내정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의 의견을 듣는구나.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추경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을 해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표결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물론 160석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여기에서 전혀 끌어안지 못하고 네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한테만 감사의 문자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한국당을 소외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앞으로 의회에서 개혁입법을 하는 데서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거기에서 제1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것들이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앞으로 제1야당과 구체적으로 협치가 무엇인지를 설득하면서 같이 가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홍준표 대표의 이런 불참 또 뭐 1대1 회동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이제 1대1로 네. 만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같이 만나는 것은 결국 들러리 서는 거다 얘기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저기 나오신 다른 야당 대표들이 그럼 들러리 서러 오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기 오신 야당 대표들도 오셔서 본인이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요. 오늘 지금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나 네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개된 장면은 저 장면이지만 공개된 장면 이외에도 많은 부분 제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자리에 좀 오셔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정부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따끔하게 얘기하시고 뭐 본인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뭐 1대1로 만나는 걸 자꾸 원하시니까 근데 1대1로 만나게 되면 다른 정당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1야당이니까 자유한국당을 1대1로 만나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또 다른 야당들의 비판도 받을 수 있어서 청와대 입장에서 1대1로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 대표님이 조금 더 마음을 여셔서 함께 참석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눈여겨볼 점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첫 대면이잖아요. 네.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당 색깔인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제의 당이라고 했다가 또 한때는 추미애 대표가 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동의안 표결 때는 다시 형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의회 정치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반 의석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최소한도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색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컬러풀이라는 것은 이미지 메이킹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각 정당, 우리 정당의 색깔이 각각의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색깔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당 색깔이 초록색이다. 그러면 대통령도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감으로써 국민의당한테 전향적으로 앞으로 이 국정을 같이 이끌어 가자. 여기에서 이제 한국당이 지금 우리 국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의미로서 지금 초록색을 메고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며 좀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지난 회동 때 공감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죠. 안보에 관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네. 주호영 지금 대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가 그걸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역제안을 했고요. 한 가지 이제 또다시 그 야당 간에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 교섭단체만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한 바람에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정미 대표는 반대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내 교섭단체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야당이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부적인 또 국정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네.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또 이제 물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사실 20석이에요. 또 정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또 본인들도 원내대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정의당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초당적 협력의 큰 뜻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그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좀 인식차, 해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각 당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네. 지방선거라든가 차기 향후 전국 구도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색깔을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어떤 시간도 아주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전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이 전달이 되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안보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보수 정당의 기치를 세우겠다. 그리고 경제는 진보적인 가치를 가겠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영 대표 오늘 명확하게 안보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어떤 신념을 밝혔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지금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네. 확실하게 어떤 다른 각도로 해서 집권 여당의 안보 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실패 그리고 이런 난맥상에 대해서 질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줬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어떤 안보 라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덕담만 듣는 자리가 아니고 싫은 소리도 오늘 상당히 많이 들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자, 이 브리핑 보신 내용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뭐 2시간 20분 회의하셨는데 물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긴 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여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줄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그리고 대북 억제력을 강하게 만들겠다. 그건 주호영 대표도 얘기했었고 안철수 대표도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데 네네.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초당적인 국회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회 이제 야당 대표들의 협력 방안이 함께 포함이 됐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꾸린다. 물론 네네. 여기에는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견을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거쳐서 조속한 시기 내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온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데 동의한 네. 그런 내용들의 발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5분이 이제 한 가지씩 사이좋게 이렇게 발표를 네.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야정 대표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북핵 미사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런 네.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공동 발표문에서도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 네. 특히 여기에서 뼈아픈 것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마지막에 노력한다고 한 것이지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모이면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노력한다고 한다는 것은 제1야당이 한국당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론 뉴욕에 가서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유엔 외교를 하고 와서 대통령으로서는 안보의 유중함을 여야 정당과 함께 나누려고 했지만 한국당, 제1야당이 한국당이 여기에 불참한 것은 뼈아픈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의미도 네. 있지만 좀 한계도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만찬 회동 후에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는 이런 것도 자주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 자주 없었죠. 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걸 합의문을 내지만 만찬 끝나고 나서 각 당이 돌아가서 대변인들이 또는 참석한 대표들이 언론 브리핑 형태로 얘기는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청와대에 모여서 함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여야 정이 초당적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는 점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시 좀 언론으로 돌아가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북핵 대비에 있어서 다층 방어만 없이 대화만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뭐 평화 대화만 외치다가는 결국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에서 상당히 계속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의 어떤 지지층도 있고 네. 그리고 민주정부 3기라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햇볕 정책과 달볕 정책으로 해서 북한을 대화로서 포용하는 정책으로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전향적인 남북 대화의 어떤 기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수 정당의 기조는 그것이 아니고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하면 그거에 대한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보수 정당 나름대로의 역대 대북 정책 기조가 있고 그리고 민주정부는 민주정부 나름대로의 대북 정책 기조가 있고 그러나 다만 현재의 어떤 안보 위기 상황은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과 지금 직접적으로 서로 대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에서는 이렇게 전쟁 국면으로 위기 국면으로 가는데 이거 북한이 대화를 한다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의를 했는데도 북한이 아무 답변도 없는데 계속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구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은 했지만 그런 것도 지금은 부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네. 뭐 반대로 추미애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한 상황인데 네. 지금 사실 한반도 정세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이제 대화의 물꼬를 좀 튀어야 된다. 사실은 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강대강 대치가 돼서 무기와 무기로 또는 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뭐 군사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돼요.
저는 주호영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층 방어망 구축이라는 것도 뭐 사드 배치나 킬체인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의 어떤 그 탄두의 무게를 좀 늘리는 문제라는 이런 문제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과의 공조도 하고 핵 잠수함 개발도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사적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대북 특사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두 그 정의당이나 민주당 대표들이 얘기했던 특사 문제는 꽉 막혀 있는 이 문제를 대화도 하면서 군사적 대비도 하는 투 트랙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런 상황이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그걸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 덥석 그걸 주장하거나 아니면 제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선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걸 그냥 받아들여서 바로 대북 특사를 파견을 고려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상황의 변화를 보고서 그런 방법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정 부분 현재의 사태를 보면 북미 직접 지금 막말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부분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왔고 북한이 의도해왔던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북한이 애초에 원했던 것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끼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자.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이 김정은이 서로 지금 막말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 국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운 국면이고 네. 여기에서 북한이 계속 북미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다음에는 군축 문제와 평화체제, 협정 변경 문제를 들고 나오고 여기에서 중화미군 철수를 반드시 또 들고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대북 특사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이것을 받으면 우리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의를 한다고 해도 북한은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제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그런 대북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안보에 관한 초당적 협치를 앞으로 잘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 어떻게 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대변인들이 발표를 같이 했지 네.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말씀드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같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네.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논의하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면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는 또 정부에 국민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모두 또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북한도 무서워하고 네. 또 미국과의 공조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물론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이견을 조금 더 줄여서 가능한 한 모든 당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하는 거. 그래서 정부나 국회가 하나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협치를 예, 위한 방향 저는 설명해 주시죠. 근본적으로 협치가 되려면 보수 정당의 인사를 끌어다가 국방장관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대통령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안보적인 위기가 있을 때 상대당에서 출신들을 끌어다가 장관에 포진시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합적인 그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하려면 뭐 굳이 한국당 출신의 한국당에 속해 있는 사람을 끌어다 쓰면 저는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굳이 캠프 인사라든가 이런 분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좀 벗어나 있는 객관적인 안보 전문가라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보수 정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